여러분, 사실 1년이 이렇게 끊어지진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여름 옷을 입다가, 자, 지금 긴팔을 입고 있고, 예,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이제 외투를 걸쳐 입을 겁니다. 즉, 이렇게 계절은 흘러서 연결되어 가는 것이지, 실제 이렇게 말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절대 끊어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언어교의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교의 개방성입니다. 또는 창조성이라고 하죠. 개방성, 창조성. 즉 언어교는 문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물, 새로운 사물이 만들어지면 언어교는 그것을 지칭하는 새로운 말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내죠. 그게 언어교의 개방성, 곧 창조성입니다. 다음, 언어교는 추상적입니다. 추상성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각각의 사물들이 갖고 있는 공통성을 뽑아서 거기에 일정한 개념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튤립, 백합, 카라, 장미 등등등등 이런 사물들을 보니까 일련의 공통성이 있더라. 즉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 사물들을 뭐라고 한다? 하나의 개념을 주죠. 공통된 개념. 뭐? 꽃이라는 개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꽃이라는 개념은 각각의 사물이 갖는 공통된 특성을 뽑아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추상성이라고 한다. 즉 튤립, 백합, 카라, 장미를 뭐한 거다? 추상화시켜서 꽃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꽃이라는 언어는 추상성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언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언어의 기호적 특성을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언어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언어 구조는요, 언어 구조입니다. 첫 번째,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체계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작은 단위인 운부터 시작해서 음운보다 큰 단위가 음절입니다. 그리고 음절이 만나면 형태소가 되고요. 형태소가 만나면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단어가 만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언어 기호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가장 큰 단위까지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언어의 구조로서의 체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언어 구조는 일정한 규칙성을 띱니다. 즉 모든 구조가, 예컨대 자동차라는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라는 구조가 움직이려면 체계와 체계 간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언어도 구조이기 때문에 언어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 간에 일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어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언어 구조의 규칙성이라고 합니다. 어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 구조가 지켜야 할 규칙, 즉 어법이 있고, 이런 어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굴러가지 않는 말인 것이죠. 이상 언어의 특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짚고 가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1번,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교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소, 음운 단위로 쪼갤 수 있어. 그리고 또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어떻게 한다, 여러분? 분절시켜서 표현한다. 그럼 답 나왔네요. 그쵸? 예. 언어교의 분절성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집에 있다. 이러면은요, 이런 언어 기호는, 이거 언어 기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언어 기호는 나와 는, 그 다음에 집과 에, 그 다음에 있다, 있과 다라고 하는 이렇게 체연과 조사, 체연과 조사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고 잇 같은 걸 어간이라고 그래요. 어간과 어미로 분절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어기호는 이렇게 체연과 조사로 분절되고 어간과 어미로 분절된다. 또 언어기호는 나는 오늘 집에 있다처럼 이렇게 어절 단위로 또 분절되죠. 그죠? 어절 단위로 분절됩니다. 이런 것들을 언어교의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언어의 성질은 우리는 속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하며 내의라고 합니다. 즉 이음 동의어입니다. 두 번째, 먹는 배, 타는 배, 사람의 배를 모두 배라고 합니다. 동음 이의어겠죠? 그 다음 방송이 예전까지는 석방이란 뜻이었습니다. 즉 언어가 변했습니다. 이음 동의어가 있고 동음 이의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모두 왜 그렇습니까? 언어가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하고 이음 동의어가 있고 동음 이의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언어교가 자의적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언어교는 필연적이지 않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혹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이번엔 언어의 기능입니다. 이 언어의 기능은 언어 사용 맥락을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언어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한번 볼까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겠죠? 그리고 화자와 청자 사이에 주고받는 이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라고 하겠죠? 정보나 메시지.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서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 자, 그걸 무슨 기능? 바로 정보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번 정보 전달적 기능이 여기에 되겠죠. 정보적 기능이다. 그 다음에 화자가 청자와 관계없이, 듣는 사람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능. 그걸 뭐라고 그래? 표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화자의 언어 사역이 청자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즉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지령적 기능 또는 감화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자와 청자 사이에 원활한 인간관계,
화자와 청자 사이에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친교적 기능이라고 합니다.